안녕하세요. 꾸카니의 우니. 스리입니다. 벌써 코로나 시국이 지속된 지도 반년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회적 거리두기 친구, 넷플릭스 파헤쳐보기. 오늘은 넷플릭스에 있는 한국 영화들을 추천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수리, 우니, 경이, 원이가 고르고 추려서 추천할 영화 한 편씩을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우선 우니의 추천작부터 만나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꾸카니의 운입니다. 저는 밀정을 어저께 다 봤는데 영상이 삭제가 돼서 다시 찍고 있고요. 감독님 이름이 되게 저랑 닮았지 않나요? 크게 세 가지 느낀점으로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그 당시의 경성의 의복, 언어 문화, 건축 다양하게 이렇게 경험하고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재밌었던 요소로 다가왔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의열단을 소재로 담았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 있는 영화가 아닐까. 의열단의 정의가 정의를 맹렬히 실천한다라는 무장 독립 투쟁 단체로서 독립운동에 기여했던 단체인데요. 이 단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폭탄을 상하이에서 경성으로 나르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유명하신 독립운동가분들을 알지만 그분들 외에도 하나의 역할과 노력이 오늘날의 독립을 이뤄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세 번째는 가장 기억에 남는 명대사를 들고 왔는데요.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봉 의사님의 역할을 맡으신 정치사님이 하신 이 영화 내에서의 명대사입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가 쌓여 그 실패를 딛고서 앞으로 전진하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 자체가 비단 독립운동에만 좀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항상 실패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역사 외적으로도 교훈을 줄 수 있었던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겁지만 그 속에 교훈도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리입니다. 제가 추천할 영화는 바로 넷플릭스에 있는 신과 함께입니다. 사실 제가 이 영화를 지난 학기 전공 수업에서 에세이로 기말 과제 제출을 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열심히 살았습니다. 신과 함께는 1편 죄와 벌, 2편 인과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두 영화 모두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쌍천만 영화라는 수식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승에서 죽은 사람이 저승으로 가서 7가지의 지옥을 지나면서 거치는 재판을 통과하면 환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일을 그린 영화입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몇 가지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인 김자홍의 인생담 위주의 서사입니다. 김자홍은 소방대원으로서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되게 착한 사람, 선행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선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요새는 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미디어 콘텐츠가 많은데 그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의 전통적 요소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눈물을 자아내는 거 아니냐, 심파적 요소가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과는 별개로 다양한 관습과 전통적 요소가 등장합니다. 우선 전통 서사를 반영한 신화적 특성의 저승관이 있습니다. 고대 한국의 저승관은 망자가 되어 돌아갈 기환의 장소를 믿고 생과 사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어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저승 세계에 나오는 설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승 시왕은 도교의 시왕 사상과 불교의 연마왕에서 가져왔으며 칠지옥과 49제는 도교의 십지옥과 불교의 전승에서 소재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런 전통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변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과 처사의 이미지가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약간 허당기적인 면도 있고 웃음을 자아내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 역시 인간과 같이 감정을 느끼고 갈등을 겪는 존재로 묘사가 됐다는 점에서 신에 대한 약간은 좀 다가가기 어려운 면을 좀 더 친근하게 바꿨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승사자를 생각하면 검은 가시나 도포를 생각하는 게 일수인데 여기서는 검은 넥타이와 슈트 같은 모던 코스튬을 입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과 함께 3도 제작될 예정이라고 하니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희입니다. 카메라 앞에 굉장히 오랜만에 섰죠?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변호인이라는 영화인데요. 2020년이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의 40주년이 되는 해이죠.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 변호인은 그 시기, 친군부 독재정권 시기에 있었던 사건인 불임사건이라는 실화에 기반한 영화입니다.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불임사건은 부산의 항림사건이라는 불임사건으로 친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에 공안 당국이 부산 양서 협동조합에서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었던 사회과학 독서 모임,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던 22명의 회사원, 교사, 학생들을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하고 고문하고 기소한 사건입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던 사건으로도 유명한데요. 송강호 씨가 연기한 이 캐릭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한국 현대사, 특히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은 물론 군부 독재 정권의 잔혹성을 보여준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역할, 그리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랑 함께 보실까요?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 문제라고 탄압하고 짓밟았었어. 이 장면인데요. 헌법에 나오는 헌법 1조 1항, 1조 2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들었던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을 봤을 때 마음이 굉장히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기생충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배우죠. 송강호 씨 외에도 임시완 배우가 이 영화에서 억울하게 잡혀가는 대학생 역할을 맡았는데요. 임시완 배우의 연기도 정말 볼만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이에요. 제가 선택한 작품은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2018년도에 개봉한 영화로 김태리 배우님 그리고 류준열 배우님이 주연으로 연기를 하신 작품인데요.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요즘 워낙 해외 각지에서 극찬받고 있는 한국 작품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추천을 해드릴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리틀 포레스트라는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도 그렇고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심신이 지쳐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중 그런 현대인들을 위로해주고 힐링을 해줄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이 리틀 포레스트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도 원래 영화라고 하면 막 싸우고 총 쏘고 그런 액션 영화를 즐겨보는 스타일이었는데 이 리틀 포레스트는 잔잔한 영화만의 매력이 정말 있더라고요. 주인공인 혜원, 이제 원래 살고 있었던 시골 마을을 떠나서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고 취업 준비를 하는 그런 도시 생활을 하시다가 심신이 지쳐서 힐링을 하고자 다시 귀농을 하는, 그리고 그 귀농한 시골 마을에서의 일상생활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이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외국인 구독자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요즘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관광 코스를 짤 때 힐링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템플스테이나 시골 마을이거나 숲속 자연휴양림
같은 힐링할 수 있는 장소들을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요즘 여행을 하지 못하니까 영화로나마 그런 이게 한국의 힐링이다 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작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영화 속에서 직접 텃밭에서 채소를 따와서 요리를 하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추전이라던가 시루떡이라던가 한국의 음식을 정말 맛있게 요리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서 실제로 군위라는 지역에 해원의 집이라고 이 리틀 포레스트 촬영지가 관광지로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여행을 다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이 리틀 포레스트 작품을 보시고 직접 해원의 집에 가서 해원의 정취도 느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4편의 영화를 다 추천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보고 싶으시죠? 넷플릭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한번 봐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코카니의 운이 수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